제일 쉬운 단어네. 자, 548쪽에 나와 있는 부가징수에 대해서 보는데 제일 먼저 이건 뭐 자주 나오죠.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관할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미리 얘기하면 국세는 관할 세무서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지방세는 광역단체냐 기초단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납세지는 지방세는 똑같아. 지방세는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물건이냐. 그럼 물건은 눈에 보이는 곳 부동산이다. 그럼 어디가 된다? 소재지가 되겠죠. 부동산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예외가 있는데 거의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눈에 안 보이는 권리. 즉 특허권, 저작권, 출판권. 내가 노래를 작곡했다. 그럼 저작권이 있겠죠. 저작권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이면 소재지가 되지만 안 보이면은 권리를 가진 사람의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납세지는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더라. 끝.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는다. 이것도 곧잘 나오는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는 어디가 되냐? 야, 어디다 등기했어?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납세지는 소재지인데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다 등기했어?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애매모호하면은 다 등록관청이 답이 된다는 것. 어디 등기소냐? 그 다음에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했을 경우에는 선불이라고 그랬죠. 선불은 뭐가 돼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또는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 이거는 지난주에 취득세에서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 내일 할 거야. 내일까지. 돈 먼저 내란 얘기죠. 이따 2시에 할 거야. 2시 가기 전까지만 돈 내라. 그래서 상식을 보면은 여기 봐요. 등기할 때는요. 돈부터 내요. 그럼 영수증을 3통을 줘. 이 중에 확인서 하나는 납부확인서는 내가 가져. 그리고 등기소에다 2장을 주는 거야. 야, 돈 내고 왔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해줘. 그럼 등기소에서 영수필 통지서 1장 갖고 그 다음에 영수필 확인서 그 다음에 통지를 해주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야, 이 사람 등기했어요 하고 보내. 그 영수증 3통을 받는다. 이거 다 다른 과목에서 배우지 않았나? 다른 과목도 진짜 못해요. 고마워. 대답 잘했으면 나 밖에 나가서 호평역 앞에서 울고 있을 거야. 비둘기랑 같이. 근데 괜찮아. 다행이야.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 신고를 안 했어. 그리고 돈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어. 우리가 신고라는 제도와 납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신고라는 제도는 왜 만들었냐? 돈 제때 내라고 미리 신고하라 이거야. 근데 신고는 안 하고 돈만 제때 냈으면은 신고한 걸로 간주가 돼요. 왜? 돈 받을 거 받았으니까 제때. 따라서 신고를 안 하고 납부만 했을 때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시험에 단골 메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것. 신고를 안 하고 납부를 제때 했을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가산세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과로 3번 추가 신고 납부, 양과로 4번 가산세. 요거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할게요. 추가 신고 납부는 뭐예요? 취득세와 똑같아요. 더 내야 된다 이거야. 그럼 며칠이네?
60일 이내 괄호 안에 가산세 포함 제외 이게 포인트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형광펜 써요? 근데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속이 다 후련해 죽겠어. 그 다음에 가산세 여기 봐요. 신고 납부해야 돼. 60일 이내 하라고 그랬잖아. 금방 안 했어.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오죠.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부정 40%, 납부지연 가산세 매일매일 얼마가 붙어? 10만 분의 22. 요거는 취득세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때 또 배우게 된다는 것. 끝. 그 다음에 거기는 안 써놔서 양괄호 5번 부가세. 등록면허세는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교육세 20%. 그리고 동그라미 감면 받았으면 20% 도로 뺏어가죠. 어디에 쓴다? 농어촌에 쓴다고. 그 다음에 양괄호 6번 이것도 가끔 나오는데 이건 뭐냐?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세금을 거둘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내가 거둘 수 없으니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러야 돼요.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 안 냈으니까 좀 걷어주세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시험에 나오는 건 숫자 싸움이에요.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왜 통보한다고 그랬어요? 등기등록관서의장은 징수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일러란 얘기죠.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끝. 그 다음에 우리가 비과세가 나오는데 얘도 범위가 적어. 그런데 곧잘 나옵니다. 첫째, 국가가 하면은 다 뭐가 된다? 비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내가 짠하게 됐을 때 회사 정리 망했대요. 특별청산 완전히 망했대요. 짠해 안 짠해? 짠해.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묘지 짠해 안 짠해? 짠하니까 비과세가 됩니다. 묘지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 묘지용으로 쓰려고. 그럼 부동산이 증가되죠. 증가되니까 취득세는 과세가 돼. 그러나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다 뭐가 된다?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묘지는 취득세대 나오기도 하고 등록면허세 나오기도 하고 재산세 또 나옵니다. 돌아가면서 출제가 돼요. 묘지 알아둬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동그라미 5번 압류해제 등기. 자, 체납이 됐어. 압류 들어가죠. 짠해 안 짠해? 짠해요. 압류됐으니까. 그런 다음에 압류해제라는 건 뭐야? 빚 다 갚았다는 얘기야. 세금 다 갚았다는 얘기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압류가 해제가 되겠어. 빚 갚느라 고생했다 이게야. 그래서 압류해제 등기도 그동안 고생했구나 빚 갚느라고 짠하니까 비과세 해준다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면 압류 해제됐으니까 좋은 건데 과세해야 되지 않냐. 과정이 너무 힘들었을 거란 얘기죠. 세법이 이런 잔잔한 감정도 있어요. 압류해제 비과세. 그 다음에는 정부정책이야. 행정구역이 변경이 됐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 이게 최근에 나왔죠. 담당 공무원의 착오다. 담당 공무원이 실수했으면 우리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죠. 뭐가 있어? 계량 단위 변경. 옛날에 한 근, 두 근 하다가 킬로그램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한 평, 두 평, 세 평 했다가 제곱미터로 어떻게 된다? 바뀌었죠. 계량 단위 바뀐다. 정책 변경이 됐다. 과세, 비과세, 비과세가 됩니다. 끝. 여기까지가 등록면허세예요. 그럼 봐요. 범위가 얼마 안 되잖아? 여기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두 문제 나오길 기도하는 게 더 좋겠죠.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시 얘기하죠.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다 그러면 내 돈, 내 돈, 내 돈. 이것만 알면 돼. 따라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돈 준 사람. 받은 사람은 납세 의무 없어. 왜? 네 돈이니까 네가 보호하란 얘기야. 따라서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돈 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돈 보호받으려고. 그렇게 접근하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외우지 말아요. 취득세는 내가 부동산이 증가된 사람이 내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돈 준 사람이 하는 거야. 왜? 내 돈 떼어먹힐까 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세법은요. 주변을 보면 돼요. 그럼 단어가 힌트가 다 나오잖아. 이것도 봐봐요. 행정구역이 변경됐다. 자, 여기는 남양주인데 서울로 편입을 시킬게요. 행정구역 변경했어. 이럴 때마다 세금 낸다 그러면 정부가 악용할 수가 있죠. 요즘도 재난지원금 때문에 국고가 비었는데 국가 채무가 많으니까 세금이나 걷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서울로 편입된 걸 다시 요거 남양주로 원위치 세금 내세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행정구역 변경은 정책이 변경된 거니까 우리는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정부가 하는 것까지 이런 것도 과세가 된다면 우리는 세금 때문에 못 삽니다. 뻑 하면은 세금 거다. 자, 한 근, 두 근, 세 근 했던 걸 킬로그램으로 바꾸겠습니다. 세금 내세요. 좀 있다 또 예산이 모질라?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또 내야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세금 낼 필요 없다는 것. 담당 공무원이 실수했어. 이것도 세금 걷는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꼬실 거야. 정부에서. 야, 출생신고할 때 주민등록 번호 하나만 빼. 틀리게 해. 세금 걷자. 결혼신고 와서 혼인신고 왔어. 이것도 하나 누락해. 세금 걷게. 참 죄송합니다. 유치한 얘기해서. 정부 정책을 과세하겠다 그러면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죠. 여기는 좀 괜찮죠. 화곡동 난리가 나잖아. 여기 내가 화요일날 강의 나가거든요. 거기 다 공인중개사 배웠던 분들은 거기서 다 하니까 죽같아요. 죽같아.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죽같다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 며칠 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추우면 뭐해? 추울수록 아내는 따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앉아서 눈 풀려갖고 강의 듣다 졸다 집에 가니까 임대료 걱정도 안 하고 전세 사기 걱정도 안 하고 그 얘기를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지금 안 좋을 때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뭐해? 야, 경기도 안 좋고 그 시험 어렵다며 뭐하러 공부해? 아유, 나랑 같이 우리 저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자. 주변에 그런 악마들이 많을 거예요. 악마라는 표현. 그분들은 자격증 공부에서 떨어진 분들이거나 부동산으로 인해서 재미를 못 본 분들이야. 자격증 따서 부동산으로 돈을 좀 만져본 분들은 천사야. 힘들지만 해봐. 이거 나중에 보람이 있더라고. 돈벌이도 되고 식당 가서 남의 돈 먹으려면 힘들잖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쪽으로 해서 재미를 본 분들은 천사. 해봐. 힘들지만 해봐. 응원해 줄게. 악마는 하다 안 되니까 당신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천사 악마가 꼭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나? 다 있어요. 없는 없어. 제일 많이 하는 악마의 멘트가 있어. 야, 경기도 안 좋은데 뭐하러 해?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 다 문 닫고 폐업하고 난리 난다는데 그리고 중개업소 팔아도 권리금 많이 떨어졌다는데 뭐하러 해? 이런 분들은 다 악마가 되는 게.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됐으니까 너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꼭 엇박자가 있죠. 경기가 안 좋을 때 공부해야지 임대료 걱정 안 해. 그리고 자격증 따면은 이제 돈벌이 들어가면 되잖아.
경기가 좋아지니까. 계속 안 좋을 순 없잖아요. 근데 꼭 엇박자 되는 사람 뭐야? 경기가 안 좋을 때 놀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서 다들 돈 벌 때 슬슬 공부나 할까? 이런 게. 그래서 2년 걸려서 자격증 땄어 하니까 경기가 스톱이 됐어. 엇박자 되는 분. 강남서도 그런 분 봤어요. 꼭 몇 년에 한 번 주기로 세무조사 들어가잖아. 구청에서 단속 들어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 다 열어놓을 때는 혼자서 아이고 오늘 계약서도 못 쓰는데 하루 쉴까 이러다가 어느 날 다 문 닫았어. 이때다. 나 혼자만 떼돈 번다. 혼자 열어놨다가 혼자 세무조사 맞고. 그게 실제로 있었어요. 엇박자. 그 엇박자가 모든 사회에 있죠. 주식 투자도 이거 3전 괜찮겠다 이거 10만 가자 들어갔더니 막차 탄 거고. 그 다음에 어디 땅 개발한다고 그래서 샀더니 맹지야 맹지. 지금 저한테도 엊그저께 상담 들어왔습니다마는 산을 샀어요. 여러 명이서. 기획부동산에 넘어간 거야. 어디지도 모르고 지도 보고 샀대. 그래가지고 지금 죽겠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대요. 거기가 또 산책로로 뚫린다고. 동의할 거냐고. 엎친 데 덮친 대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 오죽하면 거기 또 산책로가 뚫린대.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그리고 그분 땅이 거의 다 그쪽 산책로로 빠졌대요. 그럼 구청에서 이거 산책로 만드는데 동의하냐? 그럼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엇박자 되는 분들이 많고 기획부동산은 특히 지도 안 보고 간다니까.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내 주변에 머리 좋다는 놈도 무인도 샀어요. 멋있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최고 대접 받았어요. 니네만의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그러죠. 자기만의 나이 들수록 왕국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눈빛들은 왜 이래? 나만 그래?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는 최고라고 그랬죠. 근데 얘가 뭐야? 지방자치단체가 그거 싸게 파는 데가 많거든요. 무인도 이런 데서 싸게 팔아요. 나서서 팔아요. 근데 지도 보고 샀어. 중개사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보고 여기 가봤더니 우리 친구들 데리러 간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루에 2번 물에 잠겨. 하루에 2번. 어디 뭐 재산 행사 못해. 그리고 거기 가려니까 일단 배가 있어야 되니까 면허가 있어야 되고 배를 사야 돼. 그 다음에 다 바위 덩어리야. 선착장도 만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 올라가니까 조금 바위산이야.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야 돼. 몸 하나 누일 공간이 없어. 물은 당연히 없고. 올라가다 보면 내려가는 거야. 친구들한테 갔다 와서 우리 동창회 모임도 못 나와요. 영웅에서 쪼다가 된 거예요. 그냥 돈 날린 거죠. 그냥 평평한 데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이게 나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뭘 생각했냐면 그 지도 보고 샀다는 말 듣고. 이게 며칠 전에 나한테 상담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 명이서 집은 쪼개기에 샀는데 팔았어요. 이게 기획부동산이 다 쪼개가지고 팔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거기에 산책로가 들어선다는 말. 그거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이제 조금의 일말의 기회도 없는 거죠. 개발되면 뭐해? 그 옆에 소유자들만 돈 버는 거지. 산책로면 끝난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서도 웃으시더라고. 나랑 통화하니까 웃는 거지 속마음 피눈물 며칠 동안 흘렸겠죠. 구청에서 공단에서 연락 올 때부터 이제 밤잠 못 주는 거지.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걸 뭐 하다 그렇게 생각했네. 이런 것들. 그래서 화곡동 쪽에서도 그쪽이 난리가 나. 그쪽이랑 부평인가 부천인가 거기가 난리가 났잖아요. 빌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축 빌라들이.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나오는 것들도 자네요. 그분들 위해서 묵념을 하고 시작해야 되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록면허세는요. 요 범위 여기까지는 무조건 범위가 적으니까 이제 등록면허세에서 우리가 11월 달에 안 한 거 오늘 다 했으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시험 볼 때까지 등록면허세는 추가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요것만 달달달달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세 문제가 나왔다가 작년에 두 문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올해는 세 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범위가 넓으니까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특징. 자, 지방세면서 뭐가 된다? 시군구세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야. 우리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취득세는요, 광역단체에 가져다 씁니다. 특, 광, 도세가 되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광역단체에는 구청에서 걷고, 그 다음에 도에는 도에서 걷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인천은 구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재산세는 기초단체야. 시, 군, 구에서 걷는다는 것. 그러니까 광역단체는 취득세, 기초단체는 재산세가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서울만 달라. 서울은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에서 걷어가지고서 일부를 서울특별시로 보내줍니다. 그럼 특별시에서 이걸 걷어가지고 다시 n분의 1 나누기 25 구청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재산세 수입이 많어 일부를 걷어다가 강북은 재산세 수입이 적어 돌려준다는 얘기죠. 도와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서울만큼은 특별시에서 관여하니까 특구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우리가 세 가지만 알면 돼. 그럼 세 가지에 뭐가 있냐? 취득세, 특별시랑 관계 있어. 재산세, 특별시와 관계 있어.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기출문제가 한 번 나왔습니다. 특별시세와 관련이 없는 것. 그럼 이거 말고도 지방소득세 여러 개가 있어. 걔들은 다 특별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세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요 세 개만 정확히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민세도 특별시세 관계 있고 지방소득세도 특별시세다. 공부하려면 머리가 아파. 특별시와 관련이 없는 것 하나만 공부하면 되죠. 뭐 뿐이 없다? 등록면허세. 특별시와 관련이 없는 건 하나뿐이 없습니다. 특별시세와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은 재산세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입니다. 뭐냐면은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을 적용해야 된다. 요거는 취득세도 해당이 되고 재산세도 해당이 되고 양도소득세도 해당이 됩니다. 이건 뭐냐?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돼 있어. 사실상에는 농사를 안 짓고 있고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경작을 안 하고 있다. 그럼 공부상으로 농지로 돼 있어. 우리가 알아둘 것, 농지는 세금이 쌉니다. 너 시험 볼 때까지 두 가지만 꼭 신경 써. 농지하고 주택. 농지하고 주택은 세금이 쌉니다. 그러면 공부상으로 농지로 돼 있어. 세금이 싸. 근데 사실상 농사를 안 짓고 있어. 잡초만 우거져 있어. 그럼 나대집니다. 나대지면 세금이 비싸다는 것. 그럼 따져봐요. 농지는 싸. 나대지는 비싸. 그럼 세금은 항상 많이 걷어, 적게 걷어? 많이 걷으니까 사실상의 현황이 따르는 거지. 왜 이런 제도가 만들었는지 이해 가시나요?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야, 결론이. 이것도 얘기하면 헷갈릴 텐데 만에 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말 나온 김에 해야죠. 이건 그냥 한 귀로 듣고 잊어먹어요. 공부상으로는 뭐가 돼 있어? 공부상 나대지야. 근데 사실상 여기다 농사를 짓고 있어. 공부상으로는 나대지야. 잡초만 우거져 있어. 세금이 비싸. 근데 사실상 여기다 고추 농사를 짓고 있다고 우기는 거야. 그럴 땐 뭘 적용할까? 공부상의 거를 적용합니다. 왜?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걸 안 하면은 뭐예요? 공부상으로 뭐야? 나대지 임야를 갖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무조건 나 여기서 농사 짓고 있다 우길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알면은 대단한 건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현황이 그냥 나왔다. 그러면 사실상의 현황이야. 무조건 사실상의 현황이야. 근데 콕 찍어서 이렇게 나오죠. 공부상으로 나대지인데 사실상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럼 뭘로 봐야 되느냐? 나대지, 비싼 거. 콕 찍어서 지목이 나와 있으면 비싼 걸 잡는다는 얘기야. 이게 없고 그냥 공부상의 등재 현황 쓰지 마. 사실상의 현황 다르면 뭘 적용한다? 사실상. 혹시나 나올 수 있으면 난이도가 최상이기 때문에 이건 왜 설명하는 거냐? 세금은 많이 걷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서비스로 했습니다. 올해 시험엔 그렇게 안 나올 거야. 이렇게만 나와요.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 다음 취득세 신고해야 돼. 등록면허세 신고해야 돼.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온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러면 잘 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안 하면 뭐가 날라와? 고지서. 거기에 가산세가 붙어서 오죠. 근데 얘는 신고하는 게 아니야. 고지서가 나와. 그럼 고지서 나오면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고지서 나오면 가산세 없는 거예요. 신고 안 해야 가산세지. 얘는 애시당초부터 고지서 날라오잖아. 그럼 우리가 알아둬요. 고지서 날라오면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냈어. 그럼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죠. 이자를 뭐라 그런다? 가산금이라 한다. 뭐라 한다? 가산금이 되겠죠. 요거는 계산 문제도 다 배웠는데 미리 설명할게요. 가산금은 두 가지가 있어. 일반 가산금. 얘는 무조건 고지서 나왔는데 안 내면 3%부터. 얘는 기본이야, 기본. 고지서 날라왔어. 납부기한까지 안 냈어. 그럼 무조건 3% 한 번부터. 그 다음부터 언제 낼지 모르죠.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일매일부터. 근데 중가상금이라는 이자는 한 달 밀릴 때마다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만분의 얼마가 된다? 75. 그런데 중가상금은 낼 때까지 붙는 거야. 근데 한도가 있죠. 60개월까지만 한도가 돼 있다. 60개월이면 몇 년이죠? 5년. 그럼 5년간 계산했는데도 안 내. 그럼 이자는 이걸로 끝이야. 왜? 5년 지나면 압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60개월 한도. 그 다음에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자를 붙인다. 중과상금 적용한다. 그럼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30만 원 미만 X 이러면 되죠. 왜? 30만 원 미만 X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험에는 30만 원 미만으로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강조했죠. 미만, 이상, 초과 이런 거 배웠을 때 딱 얼마인 것은.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30만 원인 경우 30만 원이면 중과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30만 원이 안 될 미만 29만 9천 원까지만 적용 안 하는 거고 30만 원부터는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자에 관한 건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사실상은요. 2023년 올해 2월 3일부터 내일이네. 내일부터 얘가 가산세로 흡수되기로 했다가 연장이 됐어요. 다시 연장이 됐어. 그래서 얘는 올해 시험에 마지막으로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출제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공단은 꼭 내년에 개정돼. 근데 올해 시험에 내더라고. 그런 게 이제 한두 개가 있었습니다. 알다가도 낼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까지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요거는 간단하게 물납제도도 있고 분납도 있더라.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더라. 그 다음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더라. 요건 다 앞에서 했던 거고 앞으로 배울 거야. 맨 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고지서가 나오는데 한 장이 나오냐 여러 장이 나오냐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우리가 일단 알아두실 게 있어요. 과세대상. 과세대상이다 그러면 5개가 있습니다.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첫째는 뭐가 있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자, 우리가 5가지가 있는데 5가지는 다 때 되면 고지서 보냅니다. 그런데 토지다 그러면 한 장의 고지서. 몇 장? 한 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토지가 3필지가 있다 따로따로 합산을 해서 한 장의 고지서. 그런데 아파트, 상가 건물은 각각의 고지서. 경기도 남양주에 아파트가 3채가 있어. 아파트가 3채가 있다. 그럼 고지서 몇 장 나온다? 3장이 나온다. 그래서 토지만 합산해서 한 장의 고지서, 나머지는 물건별로 각각의 고지서가 나온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죠. 그런데 5개 중에서 시험은 토지와 주택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상가 건물 갖고 있어? 있어도 없어요. 배나 항공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2가지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꼭 신경 써야 됩니다. 토지와 주택. 작년에 주택이 나왔어요. 올해는 토지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토지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유치한 질문 할게요. 유치한 질문. 과세대상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은 토지와 건물로 나옵니다. 주택이 안 나와요. 구분할 때. 그럼 여기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죠. 뭐냐? 재산세에서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 따로 썼으니까. 그런데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라는 것 속에는 주택이 요 토지 건물에 포함될까, 제외될까? 포함되는 거야. 이거 따로 안 썼으니까. 눈동자 또 흔들려요. 따로 썼으면 서로 간에 각각이고 여기에 안 나타났으면 어느 하나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실래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이론이야. 간단해.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주택이 따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따로야. 근데 취득세 과세 대상에는 주택이 없잖아. 그럼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취득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2개로 쭉 늘렸어. 토지와 건물뿐이 없어. 근데 재산세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3개야. 토지, 건축물, 주택이 있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무대뽀로 외우지 말고 토지의 부동산은 2개뿐이 없다. 그럼 주택은 따로 안 썼으니까 토지나 건물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 재산세는 토지,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나눴으니까 주택은 각각이 된다는 것. 용어 이해 가나?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기본 이론이야. 근데 기본적인 건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오늘 강조를 한번 해봅니다. 과세 대상을 주택을 따로 구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마무리. 취득세에서 부동산은 몇 개로 구분이 된다? 2개. 토지와 건물. 그러나 재산세에서 부동산은 몇 개로 구분한다? 3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자, 한 번 더 보면 과세 대상이 나와 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다.
항공기는 사람이 타갖고 조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박은 무조건 모든 배. 자,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것.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으로 구별을 한다. 얘가 제일로 중요한 거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51쪽에 보면은 맨 위에 주택 나와 있죠. 나왔나요? 주택에 관한 것은요. 주택에 관한 것은 우리가 11월 달에 강의를 했고 작년에 한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갈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충이라는 거에 밑줄 토지의 구분 나와 있죠. 찾았나요? 토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무조건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 11월 달에 강의해드렸죠? 됐어. 또 하면 되지. 여기 보세요. 분리과세는 어떤 게 있고 별도합산은 어떤 게 있고 종합합산은 어떤 게 있나. 이건 올해 무조건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분리과세는 세금이 제일 싸. 그걸 하나 설명하면 요겁니다. 공식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과세표준이 금액이 크다. 그럼 세율은 높은 세율, 누진세율이야. 근데 과세표준 금액이 적어. 그럼 세율은 낮은 걸 적용해. 얘가 크면 얘도 크고 얘가 낮으면 얘도 낮는 거야. 그럼 과세표준이 금액이 클수록 세금이 많겠죠. 이거야. 분리과세. 분리는 뭐냐? 분리는 요놈 따로따로 계산해. 분리수거야.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하면 요게 10원, 20원, 30원, 40원 따로따로 계산해. 그럼 과세표준 금액이 적겠죠. 그럼 세율이 어떻게 돼? 낮겠지. 분리과세 뜻 이해가요? 먼저 이렇게 금액으로 따져봐. 분리과세의 뜻은 뭐냐?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해. 그럼 금액이 적어 각각이니까 금액이 적으면 세율이 낮은 거야. 세금이 제일 싸. 어떤 거냐? 농지 개념. 농지는 분리과세다. 이렇게 하나만이라도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별도합산. 별도합산은 이거야. 합산을 하는데 별도로 지정된 것만 합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도합산은 뭐야? 야, 1번, 2번 합산해라. 30원. 요거 합산해라. 70원. 별도로 지정된 것끼리만 합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금액이 분리과세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세율이 조금 더 높아지겠지. 중간이야, 중간. 어떤 게 있냐? 얘는 사업용 토지. 이건 아주 공부할 때 너무 쉬워요. 사업하기 위해 갖고 있는 건 세금이 중간이야, 중간.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이름에 나왔어. 다 합해라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걸 다 합하니까 100원에 대해서 계산하라 이게. 금액이 제일 커. 다 더했으니까. 그러면은 세율이 제일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거는 세금이 제일 세. 뭘 뜻하는 거냐? 비사업용 토지를 얘기하죠. 그럼 비사업용은 점잖은 표현이에요. 놀리는 땅이란 얘기예요. 놀리는 땅이라는 건 뭐야? 땅 위에 잡초만 우거져 있어. 그럼 다 놀리는 땅이야. 땅값 올라가기 투기 목적이야. 요게 종합합산이야. 이렇게 이해하잖아?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면요. 답 찾는 건 무지 쉬워요. 외울 필요가 없어. 딴 데는 다 외운다고 하는데 이 많은 걸 외울 수 없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좁지만 이 용도에 따라서 구분이 엄청 많이 돼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여기 봐. 분리과세라는 개념 이해가요? 따로. 그러니까 세금이 금액이 적어. 별도합산은 별도로 정해진 것끼리만 더해. 중간이야. 종합합산은 다 더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어. 세금이 제일 비싸. 그러니까 놀리는 땅은 세금을 많이 비싸.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시가지 만들 때 보면은 도로가 넓게 뚫린 다음에 양쪽의 건물이 대부분이 조립식이죠. 그런 거 안 만나요? 외곽 지역에? 조립식 많잖아. 이건 왜? 그냥 있으면 요걸로 세금 내거든. 근데 거기다 조립식 건물을 지면 별도 합산으로 바뀌거든. 세금 때문에 조립식 건물을 쭉 해놓은 거예요. 이유가 재산세 때문에. 그래서 땅 위에 건축물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너무 쉬워. 저 농지 보면서 논밭을 보면서 저거 분리과세 세금이 제일 싸. 그 다음에 학원 건물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학원이 상가 건물이야. 상가 건물에 출입구 땅이 있죠. 상가 건물에 출입구 땅. 이 출입구 땅은 왜 필요한 거야? 상가가 있어서. 상가는 왜 갖고 있어? 임대 사업하려고. 그럼 상가 출입구 땅은 다 사업용 토지야. 별도 합산. 하고 놀 때마다 그러면 돼. 입구 보고 이건 사업용이야. 임대 사업용이니까. 그 다음에 내 친구가 공장을 하고 있어. 그럼 공장 건물이 있잖아. 출입구 땅 필요하잖아. 그럼 공장 출입구는 왜 필요한 거야? 제조업, 사업에 필요한 땅이니까 사업용이야. 상가 건물, 공장 건물 다 출입구는 사업용이야. 끝. 이렇게 공부하면 쉽잖아요. 그럼 종합합산은 뭐냐? 저기에 보면 임야가 있죠. 나대지 이런 거. 나대지 벌거벗은 땅. 벌거벗은 땅은 뭐야? 땅 위에 아무것도 없어. 놀리는 땅이야. 이건 다 세금이 제일 비싼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은 임야 전문으로 뛰는 분들이 많죠. 왜? 돈이 되거든. 그래서 또 면적이 넓기도 하고. 그래서 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그 매력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원룸 월세 요구보다는 좀 낫죠. 고생하더라도. 근데 그건 성격하고 다르죠. 성격이 와일드하고 무늬만 여성인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욕심 많은 분들.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분도, 오래전에 배운 분도 젊은데도 저한테 그런 거예요. 교수님, 제가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원룸이나 이걸 임대차 계약서 쓰고 돈 벌려고 이 1년간 고생한 게 아닙니다. 저는 땅 전문하고 싶어요. 근데 가족들을 남겨놓고 혼자 타지로 가서 땅으로 돈을 좀 꽤 벌었습니다. 집은 놔두고 애들 놔두고 남편 보고 케어하라고 그러고 대단한 분, 덩치도 이래 나보다 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이 그때 했을 때가 30대 초반 나이니까 그걸로 해서 다니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그 건강 보조식품, 야 결단력 좋대. 중개업을 안 하고 토지로 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건강사업체. 그 무슨 라이프죠? 나도 그거 주문해서 먹었다가 그거 먹으면 식욕이 더 땡겨서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죠. 허벌라이프. 저도 그걸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제가 90kg 갈 때. 90kg 이랬지 뭐. 그 풍선이 빵빵했다가 단기간 내에 빼지니까 주름살이 막 생긴 거예요. 내가 이러지 않아. 동안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것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세롬의 회장님이 나한테 그래서 강남에, 우리 사무실이 강남이었으니까 강남에 이거 귀 밑으로 당겨가지고 이거 없애는 거 있다고 싸게 해줄 테니까 가자고. 그전에는 나보고 살 빼라고 막 구박을 주더만. 살 빼고 나니까 이제 다시 바람을 넣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런 거 보기 싫어가지고 살찌려고 저녁마다 치킨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만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도 살이 많이 쪘어요. 3kg 더 쪘어요. 그래서 아니 조금 더 빼야 되지 않느냐. 대왕자도 좀 생겨놓고 그 강의하다가 막 그때 이러면 졸고 그러면 빨리빨리 한번 확 보여주고 생각만 해도 이상해 죽겠네. 힘내시라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렇게 먼저 구별을 해요. 구분을 한 다음에 접근하면 쉽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돼. 토지, 땅이라는 것은요, 지목이 여러 개 있잖아. 농지가 있고 나대지가 있잖아. 요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세금이 쌓여. 분리과세. 특히 농지, 하나 예를 들면 농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 그럼 세금이 싸. 근데 농지가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어. 어색해. 그러면 종합합산으로 봅니다. 비사업용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라는 건 있어야 될 곳에 있다. 그러면 세금이 싸. 예를 들어서 여기 외곽 지역에 저 별내면에 보면은 별내면이 지금도 별내동에 별내면이야. 여러분도 모르는구나. 여러분 아는 게 뭐 있어? 그러면 그 지역에 있으면 왠지 멋있잖아. 그 분리과세야. 그런데 어디냐? 남양주시청 앞마당에서 모내기하고 있어. 표정이 멋있네 이래? 좀 어색하잖아. 그건 다 비사업용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농지로 돼 있어. 첫 시간에 배웠죠. 농지로 돼 있어. 분리과세야. 근데 농사를 안 짓고 있어.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잖아. 그럼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비사업용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농지 아니라 나대지로 본다는 얘기죠. 이런 것만 잘 차지하면 돼. 그래서 얘는 별도 합산 토지다 하는 것은 나중에 배우면 돼. 얘는 너무 쉬워. 공장 건물 출입구 부속 토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영업용 건축물 상가 건물의 출입구 부속 토지. 얘들은 다 사업용이니까 얘는 공부 안 해도 돼. 맨 나중에 정리하면 돼. 그럼 뭐만 공부하면 되느냐? 제일 싸냐 제일 비싸냐. 극과 극. 이것만 먼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51쪽에 보면은 보세요. 자, 분리과세 토지다 그러면 제일 먼저 농지부터 보는 거예요. 농지. 그럼 따져봐요. 농지가 있어야 될 곳에 있나 보죠. 개인 소유 농지 중에 전, 답, 과수원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인정이 되죠. 도시지역 밖에 농사 짓고 있어. 인정돼. 분리과세. 그런데 여기다 써놓을게요. 도시지역 안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아까 남양주시청 앞에서 모내기에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면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 아니면 뭐 극과 극으로 공부하는 거야. 도시지역 밖에 있다. 인정. 분리과세. 도시지역 안에 있다. 인정 못해. 종합합산. 예외로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허락된 지역에 있으면 세금이 싸. 분리과세. 허락된 지역은 뭐냐?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전답과수원이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끝. 이게 전답과수원 전부예요. 공부할 때. 있어야 될 곳에 있어. 분리과세.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어. 그러면 종합합산. 전답과수원 이게 끝이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목장용지. 목장용지다. 목장용지다 그러면은 도시지역 밖에 있어. 강원도 평창 거기에 대관령 가면 한우들이 뛰어놀고 있어. 인정되죠? 그럼 분리과세야.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있어. 광화문 광장 4번 출구 올라가니까 젖소들이 뛰어놀고 있어. 돼, 안 돼? 안 돼요. 종합합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허락된 지역,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목장이 있으면 인정을 해줘요. 그럼 얘는 잘 봐요. 목장. 있어야 될 곳에 있다. 분리과세. 있어서는 안 될 지역이다. 종합합산. 자, 도시지역 아니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있으면 인정해준다 이게. 그러면 잘 봐요. 농지 속에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왜 따로 썼냐? 전답, 과수원은 면적 제한이 없어. 전부 분리과세. 전부 종합. 근데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산을 3개를 해서 목장할 거야? 한우 목장 크게 할 거야?
산 3개를 목장용지로 우기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한도, 기준이 있어요. 야, 너 뭘 키우는데 소 몇 마리? 5마리 키우려고. 5마리 키우는데 산 3개를 갖다 목장용지로 재산세를 회피하려고 그래. 안 된다 이거야. 있어야 될 곳에 있지만 기준 면적을 계산합니다. 소 한 마리당 초지가 몇 제곱미터가 필요하고 축사가 얼마나 필요한가 기준 면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마리당 10제곱미터의 땅을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50제곱미터만 인정을 해줘요. 근데 산이 얼마냐? 130제곱미터다. 그럼 이 중에서 50은 분리과세로 인정해 주고 80 초과되는 건 종합합산이 된다. 초과되면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거 초과. 기준면적 제도가 있으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무조건 비사업용으로 봅니다. 야, 너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초과되는 건 이건 투기 목적으로 보겠어. 종합합산이 됩니다. 정리할게요. 목장용지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도 기준 면적만 인정해 준다. 있어야 될 곳에 있어도 초과되면은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답 찾을 때 초과만 나와도 답 찾게끔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그러나 초과가 나왔다 그러면 앞뒤 볼 거 없어. 무조건 투기 목적이야. 종합합산이다. 초과는 종합이다. 이렇게 공부해도 답은 맞춰. 그러니까 단어가 힌트가 나오잖아요. 초과가 뭐야? 너무 많이 땅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인정 못 하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개인 소유 농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농지는 4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있지만 전답, 과수원은 기준 면적 제한이 없어. 전부 분리, 전부 종합. 근데 목장용지는 이런 사람을 막으려고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다. 기준 면적까지는 싸, 분리과세. 초과되면은 비싸. 그 다음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 있어서는 안 될 지역에 있으면 종합합산이 된다는 것. 여기까지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끝납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단체가 나옵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여기까지 전답, 과수원, 목장